이제 더 이상 골대가 아닙니다. 롯데가 제대로 된 상승세를 탔는데요. 선두인 기아와의 3연전을 싹쓸이를 한 기세에 이어서 3위 삼성에게 2승 1패의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4위로 주저앉혔습니다. 또한 5월에 치른 19경기에서 11승 1무 7패를 기록하면서 4월의 성적인 8승 1무 21패를 아득히 넘어서며 대단한 기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황성빈, 윤동희 그리고 나승엽 등의 20대 초중반의 젊은 타자들이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팀의 분위기 상승을 이끌었고 1선발에서 3선발인 찰리 반지, 에런 월커슨, 그리고 박세웅이 등판한 4경기에서 모두 2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이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은 찰리 반지의 부상뿐 아니라 4선발과 5선발의 안정인데요. 롯데의 약진과 그리고 고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26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4타수 4안타 5타점의 맹타를 휘두른 4번 타자 빅터 레이에스와 7.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 투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9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1일에서 23일까지 기아와의 3연전 스윕을 시작으로 탈꼴지에 성공한 롯데는 삼성을 상대로 2승을 추가하면서 20승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8위인 한화와는 승차 없이 승률에서만 뒤진 9위죠. 최근 10경기 성적은 7승 1무 2패로 10개 구단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성적입니다. 이날 롯데는 에이스 찰리 반지가 투구하는 도중 좌측 내전 근통증 때문에 조기 강판을 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이후로 나온 불펜들의 호투 속에서 타선 또한 올해 토종 투수 중 가장 잘 던지고 있는 삼성의 에이스인 원태인을 효과적으로 공략했는데요. 1대1로 팽팽하게 맞선 3회 말 2사후 윤동희의 안타와 고승민의 볼넷으로 만든 1-2루의 찬스에서 레이에스의 역전 2타점 2루타가 터졌습니다. 3대1로 앞선 6회 말에는 2사 1루에서 이학주가 1타점 3루타를 날렸고 상대 중견수의 포구 실책까지 겹치며 이학주까지 홈을 밟았죠. 이어지는 황성빈의 안타와 윤동희의 볼넷으로 계속적인 득점 기회가 만들어졌고 고승민과 레이에스가 각각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2점을 추가했습니다. 7대1로 점수 차이를 벌린 롯데는 8회 말 2점을 추가하면서 상대의 기세를 완전하게 꺾었는데요. 삼성의 선발 투수인 원태인은 5.2이닝 10피안타 5실점으로 3패째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 최악의 팀에서 최근 최강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는 롯데이지만 아직 김태형 감독은 고민거리가 많은데요. 이 경기 전까지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을 막으면서 1점 이상을 내주지 않았던 외인 에이스 투수인 찰리 반지가 2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죠. 1회 초 1점을 내줬던 반지는 2회도 2사 만루 위기에 놓인 뒤 벤치를 향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무기 슬라이더의 움직임, 포심 패스트볼의 구위 모두 정상보다 부족해 보였는데요. 반지는 트레이너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결국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투구 과정에서 왼쪽 내전근 통증을 느꼈다. 선수가 먼저 교체를 요청했다. 27일 상황에 따라 병원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반지는 이 경기에서 1.2이닝만 던졌지만 현재 79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롯데의 기세를 이끄는 선발진의 핵심 선수입니다.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오는 선택을 한 것은 더 큰 부상을 방지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지만 아직 정확한 부상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러한 이슈 자체가 롯데에게도 악재인 것은 분명하죠. 또한 김태형 감독은 다른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바로 4선발과 5선발입니다. 일단 나균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나균아는 5월 나섰던 4경기에서 한 번도 5이닝을 던지지 못했는데요. 평균 자책점 12.33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다음 경기까지는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음 경기마저 좋지 않은 피칭을 한다면
바로 엔트리에서 아웃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시즌 김태형 감독의 팀 운용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5선발의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4월까지 이 자리를 맡았던 이인복이 평균 자책점 7.0을 기록하면서 2군으로 내려갔으나 5월 둘째 주까지는 비로 인하여 미뤄진 경기가 많아서 5선발에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 젊은 선수인 홍민기와 이민석이 차례로 나오며 쇼케이스를 치렀죠. 지난 25일 삼성전에서 세 번째 주자로 좌완 김진욱이 선발 투수에 나왔는데요. 기대되는 피칭을 하면서 김태형 감독은 다음번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투구수 총 68개로 5회의 피안타가 많아지면서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4회까지는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상대한 19타자 중 13타자를 상대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을 만큼 공격적인 투구를 하여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경기 후 김태형 감독은 시작 전 납득할 수 있는 투구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던 어투와 다르게 선발 투수로서 너무 잘 던져줬다면서 칭찬으로 바뀌었죠. 김진욱은 2021년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지명받은 투수입니다.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선발 투수로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에서는 불펜 투수로만 50경기를 소화했을 뿐이죠. 김태형 감독은 지난 4월 김진욱에 대해 마운드에 올라가서 볼을 하면 어떻게 하나? 아직 김진욱의 제구에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퓨처스리그에서 선발 투수의 경험을 쌓도록 했습니다. 김진욱은 기아의 이일이와 키움의 장재영과 함께 2021년 신인 투수 빅3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일이는 리그 대표 투수에 올라섰고 장재영은 최근 타자로 전향하면서 새 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김진욱은 프로선수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침 팀의 5선발 역할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한다면 큰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마저 될 수 있죠. 또한 롯데도 연속되는 부상 악재 속에서 대단한 기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8일부터는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가 있기에 이 기세를 유지한다면 성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박세웅이 선발 투수로 나오며 롯데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준우, 정훈, 손호영의 핵심 타자의 부상으로 인한 이탈이 롯데에게 악재지만 새롭게 기대되는 젊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롯데의 약진이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